보험 잘못 가입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여러분도 겪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런 실수를 피하고 제대로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자주 실패하는 이유를 짚어볼 건데요. 보험을 너무 이득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저축과 혼동해서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을 너무 많이 추가해서 보험료는 30만원, 50만원씩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진단비는 2천만원, 3천만원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미 성인인데도 불필요하게 사망보험금을 몇 억씩 넣어두신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없는데도 사망금을 넣었다면 더 큰 문제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환급을 받고 싶다고 적립보험을 추가하셨다는데 사실 이게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하나만 보더라도 10,000원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데 50,000원이나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나중에 환급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적립보험료를 넣고 20년 동안 내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건 보통 납입한 총 액수의 60%밖에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설계 받으실 때 증권 뒤쪽을 보면 해약 환급금 예시표라는 게 있습니다. 경과기간에 따라서 납입했던 보험료 총액과 해지 시 환급금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최저 보증 이율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원 20년 납입한다고 예를 들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최저 보증 이율, 즉 환급금은 턱없이 모자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작 이걸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적립보험료 넣어서 가입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제발 적립보험료 넣지 마시고요. 환급형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험을 저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은 무조건 적립보험료 다 빼시고요. 환급금 최대한 적게 나오는 순수 보장성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시고 주변에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35세 1급 남성 기준으로 10년 갱신형으로 예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3만원대였던 보험료가 10년 뒤에는 8만원, 20년 뒤에는 20만원, 30년 48만원, 40년 뒤 98만원, 50년 뒤 119만원. 이런 식으로 사망 전까지 보장을 받고 그리고 보장받고 싶은 나이까지 계속해서 내야 하면서 또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갱신형 보험입니다. 항암 치료나 배상 책임 특약 같은 이런 담보들은 인상폭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암내 심장, 사망, 후유장애 이런 담보들은 인상폭이 큰 편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년 납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나 20년 갱신형 보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10년 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 갱신보험료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가입하셨을까요? 100이면 100 다 여쭤보면 갱신 시의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몰랐다. 갱신형인지 지금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증권 펼쳐보시고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보시는 것처럼 4억 원 이상을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보험이지 저축이나 연금과는 다릅니다. 평균 수명 증대로 노후에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망보장 대신 연금 수령을 원하는 피보험자를 위해서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판매했는데
일부 설계사들이 보조 옵션인 연금 기능을 강조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마치 연금 기능과 저축 기능과 사망 기능까지 모든 것이 다 되는 일석삼조 만능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그렇지 않은 저축성 보험보다 판매 시에 설계사가 받는 수당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 기능의 경우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 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용 수수료가 차감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적합하지가 않으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동일 조건인데 종신보험은 적립금 5,586만 원이고요. 연금 수령액 연 263만 원인데 종신보험이 아닌 그냥 연금보험이면 7,742만 원이 되고 연금 수령액 연 34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체를 뒤늦게 알고 나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했다는 금감원 민원이 무려 50%가 넘어가는 실정이고요. 종신보험을 해지했는데 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왜 그런가 확인을 했더니 그제서야 저축성 연금이 아니라 보장성 종신보험을 가입했구나. 이러한 민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시고요.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 가입하시고 사망금 필요하면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으로 착각해서 가입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납입기간이 너무 긴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30년, 40년 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하다면 납입기간은 20년 정도로 설정하는 게 총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납에 11만 원대 가입 가능한 보험이 25년 납으로 가입 시 10만 원대가 되고 30년 납은 9만 원대, 40년 납은 8만 5천 원대, 50년 납은 8만 3천 원대에 가능한 예시표입니다. 총 납입보험료를 보시면 납기가 짧을수록 적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50년 납과 비교했을 때 약 1,300만 57만 원대 가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고요. 월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해도 납기는 무조건 짧게 납입하는 게 총 납입 금액이 적어지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 종류만 봐도 질병 종수술, 밴드는 119대와 같은 수술비인데 회사마다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암수술, 상해 종수술, 흉터, 중대한 붙은 수술, 뇌심장, 유방, 자궁, 시청각, 호흡기, 척추, 추간판, 다빈치 로봇, 12대 질병, 골절 화상, 인공관절, 치핵 등등 이외에도 찾으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수술비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술비에만 과하게 구성을 하는 보험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든요. 정리해드리자면 실비보험과 기본적인 1에서 5종 수술비로도 이 나열한 수술 종류들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니까 불필요한 특약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험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